네, 이번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게 해보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오늘은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또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조금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강한 모습들. 사실 조금 이제 한 4거리 연속 정도 올라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 좀 숨고르기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지지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상승세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코스피 200은 오히려 LG엔솔이 포함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지수 간에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기준으로 가지고 코스피 환상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주였나요?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21선까지에 대한 반등 기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21선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는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21선 도달에 대한 이제 900포인트 넘어갔기 때문에 윗자리 지수 포인트로는 이제 925선까지 열려져 있는 상태에도 있고 이제 코스피는 2,800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날짜가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쯤이 다가오게 되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CPI가 이번에도 높게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이후에 과연 성장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꺾일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밀려져 있는 기술주가 반등을 줄 것이냐, 이러한 국채금리와 환율에 대한 변동성, 또 외국인들의 수급, 더군다나 또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결국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차트 들어봤을 때 이제 이평선들에 대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해 두시면서 그 다음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시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틀 전에 나오셔가지고 코스피 21선 한 2,800 내외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근접하게 약간 좀 헤딩할 듯한 모습 보이다가 좀 마무리되는데 어떤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가 어떻게 달려오셨죠, 방금? 네, 이렇게 네. 지금 쓱쓱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퍼포먼스가 네. 상당히 저는 여기서 순간 그 카메라에서 안 보이시는 줄 알았어요. 또 카메라 감독님이 저의 우발적인 행동을 알고 네. 항상 카메라를 밑으로까지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네, 항상 감사한 마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이제 오후장을 좀 시작하는 리프레시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좀 유머 감각 있게도 또 이제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고침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죠. 게임주. 아마 최근에 이제 한 2, 3개월 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속 뭔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주로는 게임주를 빼먹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물리셨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하신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게임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네오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래프톤, 뭐 카카오, 컴퓨터 솔리스, 차주까지 쭉 이제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 상승이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뭐 호실적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생각보다 컨센서스 하회한다.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은 실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적은 아니다. 네, 지금 네. 저희 개인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지금 신 앵커님도 게임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있으세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 이만큼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 만큼의 실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왜 올라가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3분기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되었죠. 그게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 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IR을 개최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P2E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들이 연말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게 게임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있죠?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는 상황이 있고 당장 내일부터 NHN과 카카오 게임즈가 오전 9시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일정표를 적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 일정인 건데 당장 내일이죠. 2월 9일. 네오위즈하고 웹젠, NHN, 뭐 카카오 게임즈, 더블유 게임즈, 위메이드, 넷마블이 이렇게 있는데 오, 네. 지금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른 거는 오전 9시 컨퍼런스 콜에 있는 NHN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크래프톤도 있고 카카오하고 컴퓨터스 홀딩스, 그 다음에 차주 다음 주가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카카오 게임즈부터 네.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네. 보라코인하고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또 컴퓨터 화면에다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요 위에서 지금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녹색깔 봉이 보라코인의 일봉입니다. 네. 보라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아래 검은색 선이 넵튠이고요. 그 아래 빨간색 선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입니다. 차트 흐름 보게 되면 선이고 일봉 차트인데 쭉 따라가 보게 되면 보라코인과 연동된 주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코인이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있던 카카오 게임즈 올라가고 넵튠도 올라갔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라코인이 왜 올라갔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P2E 쪽으로 많이 쏠려진 게임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보라코인이 왜 올라갔을까? 지금 가상화폐 전문 운용사 쪽에서도 보라코인을 편입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다가 오늘 오후 3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보라코인의 리브랜딩이 오늘 발표가 돼요. 보라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고 보라코인을 해놓고 명확하게 이 코인을 가지고서 게임을 어떻게 붙이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제 오늘 보라코인은 오후 3시 발표가 되고 내일은 카카오 게임즈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가장 흥행했던 게임이 오딘이 있어요. 근데 그 오딘이 참여자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대만에 출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출시 예정인데 그 하반기 글로벌에서 P2E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기대감이 들어가는 게 보라코인도 올라가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카카오 게임즈는 결국에는 내일 실적 발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적은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오딘의 사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P2E를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들. 결국에는 지금 3분기 때는 P2E를 하겠다라고 했지 언제 하겠다. 그 개월 수나 출시일에 대한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게임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언제 하겠다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번 주 게임주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부터 저는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좀 네. 볼 네. 수가 있는 게 예. 그러면 게임주들이 과연 상승폭이 이전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봤을 때 게임주들 뭐 올라가면 더 이전처럼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게임주가 실적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이제 메타버스 시작했던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 파생돼서 나온 효과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는 좀 뭐 별개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스 홀딩스, 위메이드 뭐 어찌 보면 3대장이잖아요.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코인주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좀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맞아요. 뭐 보라코인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게임주들이 대부분 이제 NFT나 코인 쪽으로 대부분 이제 엮여서 가는 경향들이 그리고 상승 퍼포먼스를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강한호 소분이 뭐 질문하실 거 있다고? 전 두 분한테 갑자기 다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네.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우선은 신광섭 매니저한테 궁금한 것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게임주 얘기할 때 네. 이더리움이 되게 기준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게임주도 오르는 거 보고 사실 요 근래 게임주 올랐던 상승세 보면은 비트코인과 흐름을 같이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아까 뭐 이가람 매니저가 말씀하신 실적에 관한 것보다는 이런 기대감인데 이쪽도 그럼 좀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오기 전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저점에서 39%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위메이드도 저점에서 카운팅 해보니까 38% 올라왔어요. 참 신기하게도 어쨌든 뭐 드래그 코인으로 변화하기 전에가 이제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좀 연관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면 고가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신고가 나오면 저는 게임주 다 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상승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유동성이 엄청 풍부했던 시장이었었고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쏠렸던 시장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유동 자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대금 자체가 늘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개인들 자금도 크게 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수급들 보게 되면 게임주들이 이전과 같은 수급은 아닌 형태에 대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게임주들은 이번에는 이제 3분기 때는 단순히 이제 좀 꿈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실체를 드러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소문의 이때, 그러니까 결국 컨퍼런스 콜을 하기 이전에 사서 컨퍼런스 콜 때 발표가 나면 뉴스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그렇게 대장력 콜에서 올라가서 작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요것도 이제 미르4에다가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컨퍼런스 밝혔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걸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3분기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꿈이었어요. 진짜 이제 게임 산업이 중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가고 진짜 내가 게임을 해서 게임 유저들이 게임 속에서 코인을 벌 수 있구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게임 출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 출시에 대한 기간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의 전략은 무작정 사놓고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이번에 컨퍼런스 콜 전에 사놨다가 컨퍼런스 콜 때 끝나고 나면 뉴스가 올라옵니다. 뉴스 때 그때 뒤늦게 살려고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오히려 일단은 던지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또 지금 시장이 딱히 먹을 거리가 없어요. 맞아요. 리오픈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 저항 맞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뜨는 게 또 카카오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가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도 하나 또 빠르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제가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전체 화면으로 샤머스 슬라이드쇼로 안 넘어갔네요. 오늘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게 어떤 자료냐면요. 지금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 회사로 나눠야 돼요. 게임사들은.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메드 같은 경우는 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컴투스홀딩스는 이번에 C2S를 토큰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백서가 올라왔어요. 그 백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발행이 됐다라는 거는 토큰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아직 상장은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 코인을 가지고 있죠. 보라가 여기 있군요. 네, 보라 카카오 게임즈에 있고 맨 아래에 보시면 네오위즈도 지금 네오핀 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이번에 네오플라이에 뭐 가입을 하게 되면 네오핀 토큰을 주겠다라고 이벤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코인이 준비가 된 회사는 크게는 딱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붙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제 게임 산업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위메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MOU를 체결하면서 온보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메드가 대장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는 이 위메드하고 컴투스홀딩스하고 게임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가 이번 IR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전처럼 서프라이즈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붙어야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게임사들이 있어요. 지금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는 코인을 갖고 있어도 참여하는 회사 중에 지금 P2E하고 NFT를 하는 게임 회사가 있고 안 하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다 뭔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것도 화면에 띄워놨는데
지금 넷마블하고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요 끝에 보시면 이제 화면 나올 테지만 요 끝에 보시면 있는 동그라미가 P2E를 하겠다는 거고 끝에는 NFT입니다. 지금 넷마블하고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출시일이 이번에 나와야 되고요. 네오위즈도 출시일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쯤이라도 이제 출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임 주들도 있겠죠. 그거를 간략히 말씀 들어보자면 큰 기업들은 이겁니다. P2E를 안 하고 있는 회사들, NFT를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크래프톤하고 애니소프트하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오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크래프톤하고 애니소프트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할지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기업들은 발표를 하면서부터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이 들어가고 그다음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서프라이즈로 기대감이 더 붙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의 주가 반등이 더 세게 나타날 수가 있다. 요 정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게임주들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시작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보게 되면은 뭐 NHN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내일 아침 9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NHN이 옛날에 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게임 쪽에서의 매출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올라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NHN이 P2E에 올인하겠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올라왔어요. 결국 게임 쪽을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NHN도 위메드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기대감 유입이 많이 안 된 거는 NHN이 있어요. 그 NHN이 진짜 깜짝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NHN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NHN 쪽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MOU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 큰 거를 보기보다 좀 작은 기업들도 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컨콜 일정과 함께 좀 곁들여서 방금 말씀하신 NHN 지금 좀 미리 한번 짧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제 게임주들을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어요. 앞으로 향후 성장주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 예전만큼 반등폭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을 오히려 성장주 저가 매수 전략이 되나? 길게 봐야 되나? 라고 좀 궁금한데 두 분 생각 어떨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광섭 앵커님. 네, 뭐 저는 기대되는 게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데 위메이드가 지난번에 뭐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매도해가지고 1조 원 정도 차익 거뒀다 뭐 이런 뉴스가 나는데 그 돈으로 과연 뭘 할까? 이제 내일 한번 좀 뭔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위메이드가 결국은 대장이니까 이 대장이 굉장히 좀 잘 끌고 가면은 밑에 있는 또 동생들이나 뭐 친척들까지 쭉 하면서 같이 2등, 3등주 같이 좀 붐이 좀 일어나면서 게임주가 작년 가을 같은 상승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뭐 유망 뭐 관련된 뭐 탑픽 생각하시는 종목들. 탑픽을 보고 있는 건 단순하게 그냥 딱 내일만 일정 봤을 때 NHN을 가장 탑으로 보고 있고요. NHN 이요? 그렇지 않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간다면 분명히 또 넵튠 쪽으로도 이슈가 붙기 때문에 뭐 넵튠까지 연장해서 볼 수 있겠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메드 말씀드렸잖아요. 위메드가 골드만삭스에 주최하는 IR 일정이 있어요. 그게 또 2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일정은 이어지지만 아까 성장주 말씀하셨잖아요. CPI 발표하고 나서 성장주가 꺾이게 되면 결국 게임주도 한번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의 관점으로 그냥 이번에는 짧게 보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컴콜 일정들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은 뭐 내일 무료 방송 있으시죠? 내일도 있고요. 제가 무료 방송은 일요일과 월요일도 어저께 다 진행했는데 그 자료 또한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타나게 되고 내일도 제가 저녁 9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또 제가 지나간 자료와 함께 새롭게 준비한 내용들도 준비할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컴콜을 통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좀 많이 소비를 했는데 소비한 이유가 있었죠. 당연히 게임주가 많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금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자율주행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자율주행하면은 진짜 뭐 애플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라이다 기업이죠. 벨로라이다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그 소식이 인수를 착수한다. 아직 뭐 소문인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정된 부분들은 아직은 없지만 그러면서 지금 벨로라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60% 넘게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된 부분들 좀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자율주행 섹터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안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 배경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이 유발을 시킨 거죠. 아마존이 갑자기 지금 라이다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에서 일단 시간 내에서는 부과가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왜 오늘 부과 못 받았냐? 지금 이 소식이 번역 뉴스 자체도 지금 늦게 올라온 데다가 지금 네. 시장이 워낙에 게임즈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리오프닝은 쏠려 있다 보니까 많이 부과 못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미증시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테슬라가 그동안 라이다는 쓰지 않겠다. 라이다를 왜 써야 되냐라고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다 산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물론 뭐 구글의 웨이보나 뭐 다른 기업들은 뭐 라이다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지만 그 후발로 애플도 라이다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라이다에 대한 뭐 전망치가 좋게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테슬라가 왜 이거를 안 써도 된다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내장된 카메라하고 이제 초음파 센서하고 레이더가 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 운영하는 차 말고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들이 다 그거를 한 서버로 다 취합을 합니다. 그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지도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맞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 많은 라이다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 뭐 지도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네. 그래봐야 한 3,200만 킬로미터 정도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이고 테슬라는 주행 거리가 35km 정도를 모아놨어요. 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라이다보다 테슬라가 위에 있으니 라이다가 죽고자 산업이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라이다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라이다 산업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에 아마존이 그동안 리비안 이슈를 만들면서 리비안 주가도 올렸듯이 아마존 영향에 따라서 이 라이다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내일은 또 의외로 자율주행 테마가 한 번 더 이슈를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라이다가 그동안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한 대당 한 수천억 정도, 수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1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인수에 대한 멘트가 나타났던 이 벨로다인하고 네. 또 하나가 루미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루미나. 이 두 개의 기업이 양대 산맥인데 네. 올 하반기에 대당 한 50만 원대까지 라이다에 대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라이다들의 성과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제 생각에는요. 자율주행을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아마존도 이 라이다에 대한 기업 인수가 있지만 결국 자율주행을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더 연장선을 그어 본다면 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앵커님 봤을 때?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게 좀 섹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인텔이나 애플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가 난리였을 텐데 오, 네. 워낙 아마존이 돈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앨런 머스크만 얘기하시는데 아마존 CEO도 돈 엄청 벌었거든요. 세금 그쵸. 엄청나게 냈어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밑에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신주주권 부여해가지고 인수했다는 뭐 그런 부분 뉴스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 약간 좀 봐야 된다. 좀 거리를 두고. 아직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하고. 근데 어쨌든 라이다한테는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용조용한데 그래도 좀 자율주행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굳이 좀 산다면 뭐 어떤 궁금하거든요. 종목이 있는지. 좀 굳이 산다면은 저는 이제 뭐 오비고나 이런 이제 오비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라이다 관련된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라이다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커진다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비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비고를 그러면은 오비고 일단 자율주행에서 들었고 이가람 매니저의 또 저번에 또 좋았던 이
PT 하면 또 왠지 딱 비주얼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PT가 상당히 기대되는데 네. 오늘 PT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PT는 이제 오늘 밤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지금 기대감이 없을 때 보는 오비고를 방금 말씀드려보도록 말씀하셨던. 하겠습니다. 오비고. 예, 네. 오비고 중문면 좋죠. 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자. 예. 예, 대한 네. 오비고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아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은 16,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고요. 16,000원 현재가 정도 말씀드리겠고, 뭐 윗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것보다 크게 올라가기보다 일단 단기 테마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200원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14,900원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차량용 커넥티드카 관련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전망은 좋지만 지금 시장이 쏠리는 시장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윗자리에서 목표를 짧게 보는 단기 전략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비고 오늘의 이가람 매니저분의 PT 종목이었습니다. 네. 비비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비고. 맞죠? 그쵸, 오비고죠. 네, 오비고고. 과연 내일 오늘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60% 넘게 밸류라인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내일까지 이어질지 한번 규칙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또 설명들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제가 또 내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네. 합니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면 9시 40분부터 저녁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에 저와 함께 너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못했던 얘기들 또 내용이 또 내일 달라진 내용이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달라진 시장의 상황, 그 다음 주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 적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튜브에 이가람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MBN골드 이가람이라 치시면은 여러분들 관련된 영상 참고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